실생활에서 어떻게 지출을 줄였는지, 카드는 어떻게 관리하고 통장은 어떻게 관리하며 현금은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실용적인 방법들도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을 꼭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켈리는 일단 저축이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저축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에 연연하지 말고 일단 얼마를 모으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나서 그 목표를 도달할 때까지는 집중해서 저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선 1억은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에 돈을 벌든 일단 여러분의 노동으로 시드머니 1억을 어떻게든 모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벌고 모으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노동, 부동산, 주식 투자 등등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 즉 여러분의 업을 통해 들어오는 규칙적인 돈입니다. 규칙적인 돈은 양이 적은 것처럼 느껴져도 한 번에 들어오는 큰 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권이나 단발성 이벤트처럼 크게 한 번에 들어오는 돈으로 부자 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모아 자산 관리를 하면 부자가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작은 돈을 모아서 언제 부자가 되지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을 모으면요, 5천만 원이 금방이고 5천만 원을 모아보면 1억, 1억을 벌어본 사람은 10억, 10억을 벌어본 사람은 100억을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점 짧아집니다. 돈은 복리로 벌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직업을 통해 번 돈으로 꼭 1억을 먼저 만드세요. 이 돈이 여러분의 시드머니, 즉 동잣돈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중에는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요, 노동으로 버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지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시드머니 현찰 1억은 꼭 모아야 합니다. 2. 원금은 절대 잃지 말자. 부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 가운데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은 20%가량일 뿐이고 80%는 돈을 버는 것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돈이 돈을 버는 구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주식이나 채권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런 투자를 할 때 명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절대 원금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번 돈 1,000만 원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잃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만 원은 2억 매출과 상응하는 금액입니다. 5% 이익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월급쟁이가 200만 원 월급을 1,000만 원을 벌려면 5달이 소모되는 것이 아닙니다. 5달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어도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구는 돈을 잃고 싶어서 이렇나요? 분명 괜찮은 물건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알만큼 알아봤다고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켈리의 제안, 되도록 작은 금액으로 작은 실패를 여러 번 반복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투자 분야에서만큼은 최고 전문가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내 발로 내가 직접 공부한다. 여러분이 투자하고 싶은 분야가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그 분야 책을 적어도 100권을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유튜브에도 양질의 정보가 많으니 잘 찾아서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남의 말을 듣고 뉴스 기사를 보고 투자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도 아주 큽니다. 반드시 직접 공부하고 자신의 눈으로 보고 투자하세요. 주식은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직접 경험해 본 다음 뛰어들어야 합니다. 저는 주식을 할 때는 결혼할 사람을 면밀하게 살펴보듯 그 회사와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공부합니다. 결혼할 때 상대를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부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빚쟁이였다거나 과대평가되어 있던 사람이 있구나를 늦게 알아차리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을 사려는 그 회사의 평가가 잘 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진짜 부자라서 배당감을 잘 주는 것인지 깊게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켈리가 제안하는 돈관리법.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돈 관리법을 소개합니다. 저는 효율적인 돈 관리를 위해 통장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최소 6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 통장은 모든 세금 및 공과금이 나가는 통장입니다. 두 번째 통장은 생활비 통장인데요. 이 통장의 사용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달 이 통장에 넣어두는 금액이 다 떨어져도 절대 금액을 추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활비는 무조건 이 통장과 연계된 직불카드로만 사용하십시오.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는 금융사가 돈을 벌기 위해 만든 것이고요. 카드가 주는 혜택처럼 보이는 인술로 우리의 소비를 증진시키는 상품이죠. 돈이 많은 부자는 현금 거래를 주로 하고 할부 거래나 대출을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켈리도 직불카드만 이용합니다. 세 번째 통장은 나 자신에 쓰여지는 일종의 투자 통장입니다. 자기계발 비용 등의 목적의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는 책값, 강연비 또는 자기계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컴퓨터나 기타 필요 장비를 구매할 때 사용할 돈이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 통장은 내 수익의 10에서 30% 정도를 넣어두는 투자 통장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에 투자하기 위한 저금 통장인 것인데요. 저의 경우 자산은 30%는 부동산, 30%는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유합니다. 제가 아는 유럽의 진짜 부자는 이 통장의 돈의 50에서 60%를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처가 있으면 당장 꺼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현금 확보를 그만큼 여유 있게 해놓는 것이죠. 다섯 번째 통장에는 위급한 경우를 대비해 돈을 넣어둡니다. 정말 위급하게 돈을 빨리 써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사고가 나거나 아프거나 경조사비가 크게 들어가는 경우 대비하는 것인데요. 주식 또는 부동산을 팔아 현금화 시킬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통장에 별도로 돈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목적 통장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금을 보관하는 통장이기도 하며 돈이 오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통장입니다. 그리고 제 경우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분산 투자를 목적으로 여러 나라, 여러 은행에 이런 식으로 통장을 구분하여 정확한 쓰임을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켈리가 여러분께 여러 가지 실용법을 제안 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마인드는 꼭 기억하시고 켈리의 돈 관리법은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월싱킹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부를 창조할 수 있는 튼튼한 생각의 뿌리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이 비디오가 좋으셨나요? 함께 나누고 싶은 그분들을 지금 초대해 주세요.